네, 도전의 천리길 오늘도 한경북도 청진이 고향인 카페 사장님 김원준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준 씨.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또 덥고 한데 네. 가게에 손님이 또 어떤지 궁금하네요. 저희 그래도 감사하게도 많은 손님들이 또 네. 찾아주셔가지고 열심히 성업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끝났던 말이 이제 카페를 처음 창업하고 네. 첫날에 이제 손님이 0명이라고 제가 네. 들었어요. 네. 좀 그때 좀 마음이 좀 아팠을 것 같은데. 아, 네.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첫 생각은 두려웠고, 내가 같이 하는 팀원들이 있으니까 네. 팀원들한테 미안하고 내 잘못인 것 같고 그래서 두려웠는데 또 스쳐 지나가는 생각에 네. 모든 시기에 딱 잘 맞아 음. 떨어지기도 하지만 맞아 안 떨어지니까 아, 그래서 이게 기회구나. 네. 우리가 여기서부터 뭔가가 잘못됐다는 걸 체크하면 우리는 올라갈 네. 일만 있겠구나 맞아요. 생각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획했던 것들을 실행하자라는 것들을 팀원들하고 같이 네. 얘기하고 그래서 그렇게 그 효과들이 조금씩 계속 네. 나오고 있고 있어서 너무 두려웠던 마음들이 편안해져 네. 됐던 좀 기회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네. 하셔서 네. 손님이 그래도 생각보다 또 빨리 왔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첫 손님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우선은 네. 첫 손님 분께서 네. 저희가 문을 열리면 아무도 들어오는 건 줄 몰라요. 네. 근데 제가 직원분한테 인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사 방법이 있다. 밥을 먹었어요? 라는 질문과 식사를 하셨어요? 라는 질문과 네. 진지를 드셨어요? 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인사 방법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얼굴의 근육 형태도 움직이는 방법이 있듯이 네. 그래서 그거 하고 있는데 그냥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진짜 손님이 들어온 거예요. 그걸 마침 교육을 하고 있던 차에. 있는데 인사 연습하고 네. 계세요 이러는데 네.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진짜 손님이 네. 한 진짜 분이 손님이 왔어요. 네, 네. 여성분 한 분 오셨는데 혼자서 이렇게 저희가 제 주력으로 밀고 있는 메뉴를 네. 주문하셔가지고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혼자서 양도 되게 많으신데 진짜 깔끔하게 드시고 가시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라고 인사하고 가신데 진짜 제가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데 너무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가지고 90도 인사로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했던 기억이 있고 너무 감사했어요. 네. 그때가. 진짜 네. 그럴 것 같아요. 이 창업을 하고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 중에 첫 손님은 네. 기억이 평생 남을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요. 이제 원준 씨가 운영하는 이 카페 이름이 이제 그 슬로우라는 카페인데 네. 이제 카페 겸 펍을 운영하신다고 네. 하셨어요.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준 씨가 언제부터 이렇게 좀 커피를 접하게 됐는지 궁금한데 커피를 그러면 처음 만들어봤던 거는 언제였나요? 우선은 약간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네. 맥심 커피를 타는 것도 커피를 만드는 것인가요? 그거는 네. 그건 아닌가요? 사실 뭐 제가 인스턴트 커피라고 네. 하죠. 네. 우선은 맥심 커피도 이거 물 양이 어느 만큼 잘 타는가에 따라서 이게 그렇네요. 만드는 제가 말을 겁니다. 다시 해야겠네요. 아니, 네, 그런 네. 좀 그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바리스타들이 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원두를 제가 해가지고 정확하게 하는데 했던 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네. 커피를 그러니까 수업이 있었는데 이 수업이 여학생들만 가능했었어요. 선택 과목에서. 네. 근데 제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원서에 진짜 빼곡히 글을 써가지고 네. 그 담당 선생님한테 제출했어요. 제출해서 저 꼭 커피를 해야 되겠어요. 그 커피를 하는 수업이 여학생들만 들을 수 있는 네, 수업이었나 네. 봐요. 네. 근데 유일하게 저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 신청서를 네. 빼곡한 걸 보고 그 마음이 뭐 커피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재밌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 선택 과목 중에 그것만 딱 선택해서 이렇게 해서 신청했는데 선생님께서 그걸 보시고 승낙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약간 다른 사람들은 이상해 볼 수도 있고 그건 맞을 수도 있어요. 여성들만 있으니까 갔을 수도 있는데 여학생들만 있어서 갔을 수도 있는데 가서 수업을 봤는데 되게 네. 재밌는 거예요. 커피 수업이 재밌었군요. 우선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너무 좋으셨고 네. 또 되게 자유로웠어요. 좀 분위기도 네. 자유롭고. 네. 또 저희만 수업 듣는 것도 아니고 다른 시간에는 다른 친구들도 수업 듣고 하는데 또 저희 시간에 저희가 듣고 하는데 그 부분들이 너무 재밌었고 이런 카페라는 문화 안에서
얘기를 하고 만들면서도 손님하고 얘기도 하고 그 친구들도 하고 얘기하는 네. 것들이 되게 재밌게 생겨서 어, 재밌다 보니까 또 잘하려고 했고 그래서 항상 커피 수업이 끝나면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커피 수업 갈 때 저에게 텀블러 주시고 거기다 커피 너 커피 좀 담아다 줘 이런 경우가 있어서 고등학교 네. 1학년 때 처음으로 커피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일찍 시작하셨네요. 네. 네. 저도 그때 고등학교 생각하면은 커피가 굉장히 써서 네, 아, 이거는 평생 먹을 게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도 공감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이야 이제 좀 입맛이 네, 바뀌어서 커피를 네. 좋아하게 됐지만 그래요. 그럼 그때 이후로 좀 커피와 관련된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건가요? 아, 딱 그때는 그냥 네. 배우는 게 관심 있는 거였으니까 네. 배웠을 뿐. 네. 뭐 그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진로를 생각하고 음, 미래를 설계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좋은 그냥 추억으로만 네, 남았었군요. 그때 그냥 당시에는. 네, 그 정도로 그냥 뭐 자격증 따고 네. 뭐 자격증 하나 있는 정도 음. 그 정도로만 생각해 하는 계기가만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대학교 때 디자인을 또 전공하셨다 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대학을 자퇴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좀 그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너무 힘들게 살았었어요. 네. 이게 어떻게 살았냐면 제가 약간 그렇게 막 바른 학생은 아니었지만 제가 또 학생회장이 됐는데 여기가 저의 최대 고비였어요. 네. 바른 학생은 아니지만 학생회장이 됐다. 네, 이거 참 굉장히 어가 네, 좀 네, 이상할 수도 이상하네요. 있지만,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제가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어떤 건지 음. 아니까 네. 뭐 나쁜 짓 하고 그런 학생은 아니었다 아. 보니까 제 주장이 강하고 아니면 틀린 건 틀렸다, 맞는 건 맞다, 합리적인 건 합리적이다 이렇게 융통성이 조금 없었을 뿐이었던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규칙에만 딱 비례하는 거를 선택하다 보니까 네. 그런 거에 비례했을 때 학생들이 저를 선택하긴 했지만 고등학교 때가 전교생과 선생님들이 다 저를 학생회장인 나는 싫어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하면서 조금 저 스스로에게 상처는 안 받았지만 지친다라고 생각해서 대학교도 사실 가고 싶진 않았었어요. 아, 근데 좀 학생회장 일을 하면서 네, 학교에 대한 그런 일들이 좀 네, 막 뭐 회의감이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없지는 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그때 학생회장을 하면서 네. 강의도 많이 하고 음. 또 어디 교육도 나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 또 학교에서는 미움받고 나가서는 또 막 사람들한테 호감을 받고 음. 이러는데 그 활동 범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아. 진짜 좀 젊은 사람들이 있는 아. 곳에 저는 좀 복잡한 데 가고 네. 싶지 않다 해서 대학교도 선택을 안 했었는데 네. 담임 선생님이나 학생부장 선생님들이 약간 너가 대학교를 안 가면 어떡해? 라는 질문을 던져주시고 또 한번 가봐. 아. 가보고 선택해. 그래요. 사실 그때 사회 분위기가 일단 대학은 나와야지라는 네. 인식이 너무 강해서 네. 아마 좀 그런 말을 따랐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를 갔지만 네. 또 학교가 너무 좋은 학교인데도 저랑은 좀 맞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뭐 다른 데 편입할까 아니면 그만둘까 고민하면서 3학년까지 다 끝내고 자퇴를 했던 것 같아요. 네. 3학년까지 다 네. 하고 자퇴를. 네, 4학년이 올라가서 네. 자퇴를 했습니다. 좀 자퇴 결정을 하기까지 좀 불안한 마음은 없었나요? 사실 대학교를 선택한 것도 후회 안 하고요. 네. 어떻게 하면 조금의 어떤 다 후회라고 완전하게 실망적인 후회는 아니고요. 또 그런 거에 비례해서 대학교를 자퇴하게 됐던 것도 후회는 안 합니다. 그렇구나. 네. 사실 남들과는 다른 길을 걷고 계신 거잖아요. 네, 사실- 저는 되게 불안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길을 네, 안 가고 있으니까 내가 네, 후회는 네. 안 하시는군요. 내가 후회는 안 하고 사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약간 학교에서도 발이 넓게 또 활동적이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데 경영하시는 선배들이랑 약간 창업을 하려고 1학년 때부터 막 기업 조사하고 투자 받으려고 노력하고 막 이런 거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미 사실 어떻게 보면은 원주 씨는 학교 안에서 네, 이미 학교라는 울타리 밖에서 이미 지내다 보니까 네, 학교 안에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이거를 해서 내가
이쪽 직업으로 갈 거 아니면 이건 약간 어렵겠다라고 어. 생각한 부분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퇴를 결정하고 휴학을 먼저 했다가 그냥 자퇴를 선택한 건데 교수님들 되게 허락을 안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교수였다면 허락 안 했을 겁니다. 약간 그 학부장님, 그러니까 그 네. 학부장님한테 사인을 받았는데 온준이 사인해주지 마라 그런 라는 얘기까지. 얘기를 할 네. 정도로 해서 그랬는데 우선은 자퇴는 결심하고 있었는데 안 해주니까 휴학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하고 사인 받고 나서 사인 받고 사이트로 이렇게 자퇴 신청을 하게 했던 것 휴학이라고 같아요. 약간 네, 그렇게 돌려서 말한 네. 다음에 바로 그냥 자퇴 네. 돌려버렸군요. 네, 사인을 받고 그렇게 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칼 같네요. 네, 제가 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모든 행동에는 대가가 따른다. 네. 그 대가는 달게 받고 받을 자신 있으면 후회를 안 할 거다라는 굉장히 좋은 말을 말이네요. 하고 있어가지고 후회도 없고 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좋은 선택들을 할 수 있었던 네. 것 같아요. 사실 자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뭘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니까 네. 자퇴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좀 당시 하고 싶었던 게 있었나요? 우선은 제가 계속 창업에 대한 것들을 기업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투자 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계속 시도했는데 계속 캔슬이 됐었어요. 그래서 진짜 학점도 잘 안 나오면서 선배들하고 막 열심히 하고 했는데 결국은 어리다는 이유와 또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 이런 것 때문에 궁극적인 미팅에 가서 캔슬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느낀 거는 그런 거였어요. 조금이더 우리 자본이 있어야 되는 거야. 네. 그 자본이 있어야 투자자와 딜을 할 수 있구나. 어, 내 능력도 자본이지만 또 긍정적인 자본도 네. 필요하고. 어린 나이에 굉장히 많은 걸 깨달으셨네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알다 보니까 내가 저분들이 왜 저렇게 생각할까라는 걸 알고 싶어서 네. 자퇴하고 나서 바로 돈을 벌어서 여행을 떠났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퇴하자마자 바로 여행을 가신 네, 그러니까 거군요. 일을 해서 돈을 좀 일을 해서 모은 돈을 다음에 벌고. 네. 그걸 가지고 여행을 해야겠다. 세상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봐야겠다라는 선택을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던 것 같아요. 네. 그 여행을 가신 곳이 이제 호주, 네, 맞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로 네. 가셨군요. 호주도 가고 미국도 가고. 미국도 가고. 네. 네. 그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얼마나 계셨나요? 한 2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네, 오래 있었네요. 네. 여행이라고 하기에는 참 좀 애매할 정도로. 네, 우선은 어떤 네. 계기로 갔다가 또 더 있어야 될 원래는 여행으로 갔다가 취업 비자를 네. 주셔가지고 취업 비자로 있다가 약간 그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워킹홀리데이 같은 느낌. 그랬다 건가요? 다시 워킹도 쓰고 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두 개 다 어. 쓰고 시간을 채워서 조금 네. 남았을 때 돌아왔습니다. 네. 좀 그 사실 여행을 간다는 게 호주로 간다는 생각은 사실 흔치 않잖아요. 네. 가게 된 이유가 있었나요? 우선은 네.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거 있다 보니까 언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언어를 잘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한번 부딪혀보자. 부딪혀보자. 내 한계점을 어디에서 다다를 수 있는지 음. 그냥 잘해서가 아니라 못해서 부딪혀보는 거에 가기 위해서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영어권 나라에 다 비자를 넣었는데 빨리 넣은 게 호주였어요. 그래서 호주로 먼저 갔던 것 같아요. 네. 좀 가서 그럼 어떤 걸 하셨나요? 일을 바로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좀 여행도 하고 알아가기도 하고 알아가야 하다 보니까 되니까. 좀 지내다가 제가 잘하는 게 커피다 보니까 저는 바로 이력서를 넣어서 바로 다 됐었어요. 네. 근데 네. 호주는 약간 바리스타가 직업이다 보니까 네. 무조건 실력이어야 돼. 커피를 잘 만들어야 되는 네, 거예요. 잘. 그러니까 거기는 이력서를 넣으면 그냥 립세션이랑 이렇게 카운터에다 놓고 네. 들어가서 커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하나는 라떼랑 하나는 플랫화이트를 제시해요. 그 차이점을 정확하게 만들면 굉장히 어렵네요. 네. 네. 차이점을 정확하게 만들고 예쁘게 만들면 네. 그래 일해보자. 어. 네. 뭐 트레이닝 기간이 있어요. 우리나라 네. 보면 수습 기간 이런 것처럼 네. 뭐 돈은 똑같이 다 주지만 네. 아직 계약이 된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일해보자 하면 내가 성과를 빨리 하면 다음 날에도 바로 계약을 해요. 그렇게 네. 하다 보니까 저는 일을 구하는 거에 있어서는 어렵진 않았었어요. 네. 되게 자신감이 있었군요. 네. 그럼 호주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커피를 배운 네. 거네요. 호주에서도 호주의 커피 문화를 배운 거죠. 네. 네.
그 전에 그러면은 이게 사실 방금 말했지만 시험이라는 게 라떼와 플랫 화이트를 구분해야 된다는 네. 것 자체가 네. 굉장한 그 고난이도의 실력을 네. 가지고 있어야 될 것 네. 같은데 사실 제가 지금 들은 걸로는 17살에 그때 이제 네. 커피 수업 잠깐 들었던 네. 거 말고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또 그런 커피 공부 같은 걸 또 하셨었나요? 우선은 대학교 때 네. 약간 이런 어떻게 하면 제가 비전을 가는데 네. 그 비전의 주력이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그 기본적인 기업의 카테고리가 카페의 유형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서비스직의 유형이다 보니까 그거를 더 알기 위해서 커피 잘하시는 분들 찾아뵙고 저의 이렇게 빵빵한 풍선에 이렇게 바늘 꽂아주신 분 같은 분이 그런 계세요. 분들이 좀 네, 있었군요. 있어서 그때부터 막 각성하기 하듯이 커피를 막 이게 이런 거였구나 하면서 알게 됐고,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대학교 때 이미 카페를 컨설팅 하고 있어가지고 1학년 때부터 그랬군요. 그러니까 커피를 계속 할 수 있는 기회는 계속 네, 있었던 그러니까 것 커피를 계속 네, 해왔다는 네, 얘기군요. 네, 그래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호주가 굉장히 커피 맛이 까다로운 나라라고 네. 하셨는데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커피 정말 세계적인 커피 네, 기업인 이 네. 스타벅스도 네. 호주에서는 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네, 약간 서구권 유럽권의 나라는 네. 스타벅스가 프랜차이즈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사람들은 커피를 발전이 있으면 태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전의 궁극을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이고, 그러니까 초기의 것들을 이제는 잘 안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심플한데 그 심플한 거는 로컬 카페에서 약간 동네 카페에서 그 체인이나 네. 이런 것들이 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네, 있으니까. 왜냐하면 바리스타의 능력으로 커피는 다 네. 똑같아. 야, 좀 다르긴 하네요. 네, 커피는 다 똑같은데 바리스타의 네. 능력에 비례해서 그 능력을 직업상으로 특수성 가지게끔 되게 높이 평가해 주다 보니까 네. 프랜차이즈 같은 개념들은 그냥 음료를 만드는 네. 회사다. 근데 우리는 바리스타가 내려준 커피를 마실 거야. 네. 라는 것 때문에 서구권 나라들은 로컬 카페가 되게 흥해요. 네. 이게 북한 청취자분들은 좀 로컬과 이 체인점의 이런 개념을 사실 잘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제 체인점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좀 평양에 옥류관이 있다면 네, 이제 옥류관 함흥점, 네, 뭐, 맞습니다. 네, 뭐 옥류관 뭐 어디 뭐 다른 지역에 또 네, 이렇게 맞아요. 가지치기를 하듯이 내려가는 게 이제 네, 체인점이라고 할 수 네,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로컬이라는 거는 이제 정말 네. 어떤 개인 사장님이 네, 운영해가지고 네. 그 사장님만의 뭔가 네. 그런 뭐랄까요 문화를 만들고 네, 네, 그런 차이들이 있어서 맞습니다. 그런 것들 네. 되게 중요시하는. 네, 호주에서는 네, 좀 그런 로컬 문화를 좀 네, 중요시 여기는군요. 중요시해서 네. 우리나라는 지하철이 있으면 뭐 도시 설계가 좀 되게 우리나라의 방식만은 있지만 호주는 역으로 가는 길이 딱 한 곳으로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옆에 다 카페들이 음식점들이 있고 그러면 그 라인에 다 난 첫 번째 집, 두 번째 집 가는 그 마을 사람들이 가는 네. 그런 것들을 되게 즐겁게 생각하세요. 또 음. 신용도 있게 맨날 보는 손님 아침에 네. 일찍이 오픈했을 때 인사하면서 그냥 네. 하는 것들을 그냥 안녕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오늘은 뭐 어떤 일을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만드는 동안에 얘기하다가 또 다른 분 바뀌고 이런 것들을 되게 그런 것들 즐겁게 네. 생각하는 나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차리신 가게도 네. 호주의 그런 문화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그런 네. 문화가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네. 또 그래서 커피에 대한 것도 저희가 커피는 많지 않아요. 네. 기본 베이스 음. 커피하고 뭐 카푸치노 심플하게 라떼, 말씀하셨던 심플하고, 것처럼. 네, 네. 그렇게만 하고 있다 보니까 또 호주라는 서구권의 나라들은 딱 그 정도예요. 블랙 커피, 라떼류 오. 요 정도로만. 메뉴가 생각보다 별로 없네요. 네, 그러니까 뭐 라떼류려면 뭐 플랫 화이트를 라떼, 뭐 라떼도 라떼, 네. 카페 라떼, 네. 뭐 카푸치노도 네. 라떼 네. 이렇게 이런 정도만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 이게 보니까 네. 체인점은 되게 메뉴가 엄청 많잖아요. 네.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있네요. 네, 그래서 네. 시드니나 큰 도시에 그냥 스타벅스 같은 게 하나 정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지금 우후죽순 더 많이 생겨나잖아요. 진짜 지금. 네. 엄청 많은데 네. 사실 배 아프긴 합니다. 근데 너무 이게
이게 문화가 또 서구권을 따라가다 보면은 네. 언젠가 한국인들도 로컬 문화를 좀 더 사랑하지 않을까. 아 그래야 진짜 소상공인 맞아요. 이런 거 말만 네.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대기업이 성장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요. 또 어떤 특정 지역의 어느 거리만큼 네. 좀 범위를 좀 벗어나서 음. 절제를 시킬 수 있는 범위를 가지는 것도 음. 소상공인이 살 수 있는 맞습니다. 방법이어서 네. 또 그만큼 카페를 하신 분들도 좀 자부심을 가지고 좀 쉽게 생각하지 않고 접근하면 네. 사람들이 열광을 할 수 있는데 네. 쉽게 생각하고 하시다 보니까 음. 오래 못 가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진단을 네. 하셨네요. 네. 호주에서 생활하면서 그럼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었나요? 우선은 제일 충격적인 경험이었는데 네.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호주의 첫날 아침에 이렇게 요즘 해가 빨리 뜨잖아요. 네. 그것처럼 호주의 요즘 날씨가 호주 날씨 같아요. 습도만 뺀다고 하면. 네. 네. 더우니까. 네.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누가 밖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침에 네, 그러니까 이게 뒤에 수영장인 네. 집이었는데 네. 누가 나무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랄만 하네요. 너무 네. 짜증나서 일어났는데 네. 진짜 구레구레 소리 지르는 사람이 소리 지르는 듯이 하는데 나가서 누구야 하고 이렇게 딱 봤더니 진짜 큰 두루미 같은 새가 아, 사람이 아니고. 네 새가 우는 소리가 어. 구레구레 소리 지르는 것 같이 그렇구나. 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니가 약간 사람 비명 소리처럼 네, 들리듯이. 그래서 네. 와 신기하다. 이러고.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네, 풍경이네요. 그래서 와 진짜 새들도 진짜 많은 나라니까 네. 그래서 와 진짜 저렇게 우는 새도 있구나. 그날 기분 좋게, 그러니까 일어날 땐 기분 나쁘게 일어났는데 네. 그걸 보는 순간 약간 와 신기하구나. 이렇게 하고 기분 좋게 진짜 네. 신기한 경험이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카페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너무 멋진 분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네. 제가 약간 사람을 멋지다고 그러니까 표현하는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네. 너무 룩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정말 네, 진짜 딱 네. 잘 맞아 떨어지는데 네. 제가 이렇게 주문을 받으면서 와 진짜 멋있어요. 어. 이러고 직원들하고 약간 얘기하다가 내가 그러니까 직원들 얘기하다가 잠깐 말이 안 맞는 게 있어가지고 네. 한국말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진짜 외국인인데 한국 사람이에요? 막 이러는 거예요. 진짜 그 동네는 제가 노스 시드니 쪽에서 많이 네. 사는데 한국 사람이 한 3명 정도밖에 없어요. 네. 근데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국 분이십니다. 이런데 너무 그런 게 진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와 너무 멋있게 너무 더 매력적인 거예요. 네. 그냥 그분이랑 신기하다. 한 시간 반 정도 네. 그 카페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가 너무 웃기다. 너무 멋있다고 말을 했던 분이 그렇게 네. 하니까 너무 진짜 기분이 기억이 남을 좋은 만하네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때 기억이 그분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네. 제가 없으면 카페 안 들렸던 분도 있었던 어. 것도 약간 제가 없으면 기차 타고 항상 왔다가 거기 내려서 마시고 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없으면 약간 다시 돌아가시는 분 모습을 볼 이게 때도 이미 단골 또 이렇게 만들어 네, 놓으셨군요. 그런 모습도 네. 약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네. 기억이었어요. 외국인 분 네, 진짜 신기하네요. 네. 네. 어머니가 한국 분이십니다. 이거는 아, 제가 어느 개그 네. 프로그램에서 네, 봤던 진짜.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근데 네. 전혀 그런 네. 쪽이 없었는데 네. 너무 그래요. 좋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한국에 돌아오는 계기가 네. 이제 난 여기서 다 배웠다. 이제 하산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건가요? 우선은 네. 호주가 너무 살기 좋은 나라였어요. 네. 여행으로도 너무 좋고 살기 좋은 나라였는데 네. 저는 살면서 목적성을 가지고 제가 계속 방향을 가는 거에 있어서인데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좋은 거면 좋은 거 누리려고 하고 하는데 거기서 멈춰버리는 게 저에겐 두려움으로 왔었어요. 그러니까 살기 좋고 여유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좋았는데 그 부분들이 제 비전에는 떨어지는 게 있다 공감이 보니까 돼요. 여기에 머물면 어떡하지라는 네.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안주하는 것 때문에 네. 그래서 호주에서도 되게 많은 경험들을 했지만 더 빡센 나라에 가서 나 그리고 살기 좋은 나라였지만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호주가. 왜냐하면 밤 늦게 문 여는 것도 없고 배고파도 먹을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해서 지인들이 많이 누군 영주권 받고 싶어서 여기 계속 있는데 너는 왜 영주권 다 해준다는 데서 가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가서
성공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열악할수록 제가 거기서 한번 어. 버텨보겠습니다. 멋있다. 라는 네. 마음으로 또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호주 가서 제일 크게 느꼈던 부분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호주에 워홀 오신 분들 중에 온갖 뭐 누군가의 귀한 집 자녀분들인데 네. 한국에서 그렇게 일했으면 다 성공했을 것 같아요. 어. 근데 호주에서 힘들게 일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좀 마음이 아팠어요. 대한민국이 이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데도 한국에 안 돌아가고 싶어 할까? 그 질문을 저에게도 던졌었어요. 네. 그 질문을 나도 느끼고 있지만 다양한 사람의 그 마음들을 내가 직접 가서 도전하면서 내가 느껴보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한국으로 그냥 빨리 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오게 됐어요. 네. 오랜만에 이제 2년 만에 한국에 다시 오게 됐을 네. 텐데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올 때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생각만은 가지고 계획을 아. 짜고 있진 않고 제가 비전이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네. 보니까 계획은 없었지만 그냥 가면 우선은 가면 약간 이미 같이 일하자고 했던 분들이 계셨었어요. 네. 한국 가면 그래서 가야겠다 하고 아. 있다가 그분도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오셨고 같이 일을 그분 회사에서 일을 잠깐 했는데 약간 대구에서 제 능력을 좋게 봐주셨던 분들이 이번에 그때 한참 약간 프리미엄 카페들이 막 뜨고 있던 네. 한국에서 네. 네. 근데 대구 쪽에서도 어떤 좀 중소기업 분들이 그런 커피 회사에서 프리미엄 카페를 만들고 싶은데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좋은 제안으로 거기에 약간 헬퍼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책략가 쪽으로 네. 그러니까 경영과 뭐 실무를 어떻게 좋은 걸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였군요. 것들을 네. 제공하는 쪽으로 네 제공하는 쪽으로 네 제공하는 네. 쪽으로 해서 그래요. 약간 왜냐면 이게 서비스업이라는 게 진짜 사람을 하고 경영하는 사람도 사람을 다루고 서비스도 해야 되고 네. 또 서비스 일을 하신 분도 고객을 만나야 하다 보니까 되게 그것들을 다룬다는 게 생각보다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런 것들을 잘 조율을 하고 일을 효율적이게 하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쪽으로 제가 대구에 한 1년 5개월 정도 내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네. 어떤 뭔가 이런 경력에 공백이 생기지 않고 바로 네. 또 이렇게 일을 하셨군요. 네. 네. 그래요. 이 이야기에 대한 얘기는 이제 또 네. 시간이 다 돼서 네. 네. 다음에 들어보기로 네. 하고요. 자, 다음 주에 이어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대 천리길 다음 시간에도 이 함경북도 청진 출신 카페 사장님 김원준 씨와 함께 할 테니까요.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준 씨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